지난 2010년대는 마치 부동산은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거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집이라는 게 정말 반드시 사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채부심의 현장답사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곳에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뜬금 발표한 게 공공주택 50만 호의 공급 정책이었는데요. 이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한다고 하니까 또 약간 저퀄리티 주택들 많이 공급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발표문에 보면은 리츠로 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생각하셨던 분이 조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온 곳은 인천의 부평 더샵이라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 겉보기에 봤을 때는 일반 아파트 단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리츠로 조성된 한국 최대의 아파트 단지거든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는 5,678세대 28개 동 최고층 48층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22년 5월에 입주를 시작했고 1호선 동암역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적률은 331%로 일반 주거가 아니라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특색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불리는 단지인데요. 왜냐하면 전체 세대 중에서 3,578세대를 이지스 자산운용이 소유하고 임대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일반 개인 소유주와 적는 것이 아니라 마치 통신요금 계약을 하듯이 기업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의 관리도 기업이 수행합니다. 최초 모집할 때 민간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자산 소득에 관계없이 모집이 가능했고요. 임차료도 저렴하게 공급되었고 또 2년 단위로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며 임차료도 2년 이내에 5%만 인상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차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는 그동안의 공공분양단지나 민간분양단지는 일반 분양과 좀 내외관이 다르고 크게는 학군까지 다르고 출입구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분양 모두 동일한 내외관에 동일한 주거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50만 원 공공분양주택과 70만 원의 공공임대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공급이 존재하겠지만 공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 공공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공공지원, 민간분양 혹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같은 다양한 주거 형식이 존재할 것이고요. 또 리츠를 활용해서 기업이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더샵 부평 센트럴파크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임대차 계약을 개인 간 체결하지만 일본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임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는 위워크를 창업한 애덤 뉴먼도 아파트 공유나 아파트 임대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이 시장에 진출한 것만큼 외국에서는 기업과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반면 한국은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다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는 그런 부분이 보였던 것이 한국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에서 기업을 도입을 해서 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들은 그것을 마치 통신사와 계약하듯이 장기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은 마치 주거 품질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인식을 줬지만 이제는 민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그리고 동일한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인식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한국의 임대차는 개인 간 임대차 계약 중심이고 때문에 전세금을 떼먹히거나 아니면은 임차료를 잘 내지 않는다는 그런 걱정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면모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더샵 부평 센트럴파크와 같은 그런 임대차 방식은 개인 간 임대차 계약에 임대차 시장 선진화의 한 방향으로 임차인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발전된 임대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주인인식의 부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결국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규정이 철저하고 또 반환 시에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주거 품질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택이 굉장한 투자 대상으로 강력하게 인식되어 그 상승장의 피날레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수는 1년 103만 건이나 되고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560조 원이나 거래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가격 하락기에 상당한 자산 손실을 겪는 세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 서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거 서비스에 비용을 쓰는 것과 투자 대상으로 주택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주택이 영원히 상승하는 자산이고 하락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일부의 주장을 과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거 서비스와 투자 대상, 즉 주거와 투자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면 주거 서비스를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와 같은 그런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상당히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선택하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는 당연히 많은 다양한 투자 대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요구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부평 더샵을 둘러보셨는데요. 지난 2010년대는 마치 부동산은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거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거 서비스와 이 자산을 불리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 두 개를 구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게 지난 10년, 특히 짧게 보면은 지난 5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평 더샵 사례는 주거 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현실로 보여줬다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희가 집이라는 게 정말 반드시 사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공주택이라는 게 정말 순수 공공도 있지만 부평 더샵처럼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인데 공공이 지원했기 때문에 준공공 이런 주택들은 굉장히 고퀄리티로 지어질 거라고 상당히 예상이 돼서 이런 형태의 주택이 공급이 된다면은 주거 서비스 충족 차원에서는 정말 젊으신 분들은 거의 반드시 또 나이를 떠나서 투자와 주거를 좀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꼭 잘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 부평 더샵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최부심의 현장 답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시사점 있는 단지를 계속해서 방문을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